어느 날이었습니다. 63세 김영자님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죠. 그분이 하신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화장 안 하면 아프냐고 물어봐요. 얼굴에 기미가 짙어지고 피부가 푸석해졌대요. 예전엔 안 이랬는데 거울 보기 싫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 안 한 얼굴이 낯설어질 때, 피부가 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때, 그래서 화장을 더 진하게 하게 되고, 어떤 날은 피부가 너무 당겨서 로션을 더 바르고 또 바르기도 하죠. 그런데요, 피부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세안 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진료 중인 피부과 전문의 정소은 원장입니다. 수천 명의 중년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피부는 세안에서부터 달라진다는 것.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피부가 좋아지는 진짜 첫걸음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 세안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김영자님의 피부가 푸석해진 이유. 그분의 세안 습관을 듣고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피부에 독이 되는 세안 습관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따뜻해야 노폐물이 잘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에 꼭 필요한 천연보호막인 유분층을 몽땅 씻어냅니다. 그 결과 세안 후 금세 얼굴이 건조해지고 붉은기가 올라오거나 피부가 당기기 시작하죠. 특히 60대 이후의 피부는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피부는 뽀드득한 느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깨끗함이 아니라 건조함과 자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한 세안입니다. 클렌징을 하고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씻고 각질제까지 쓰고 다시 물로 여러 번 헹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2중, 3중으로 씻어야 깨끗하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얼굴은 기름때 닦는 접시가 아닙니다. 지워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은 곳입니다. 과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기미, 붉은기, 잔주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렌징 티슈나 화장솜으로 센 힘으로 닦아내는 건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자극 없이 부드럽게 녹여내듯 닦아주는 것. 그게 피부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수건으로 문지르듯 닦는 습관입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꾹꾹 문질러 닦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습관은 눈가, 광대, 입 주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미세한 자극을 반복해서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잔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늘어지거나 붉은 자국이 남기도 하죠.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톡톡 눌러 닦아내듯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수건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욕실에 오래 걸어두면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이 3가지,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습관은 무섭습니다. 작은 실수가 매일 반복되면 결국 피부는 그만큼 늙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피부는 곧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루 딱 2번, 단 3분만 투자하면 되는 올바른 세안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정직합니다. 이제 피부가 좋아질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알려드리는 세안 루틴 실전편입니다. 하루 딱 2번, 아침과 저녁, 각 3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극 없이 부드럽게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안 전 손부터 씻어주세요.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부분이지만 손에는 하루 종일 먼지와 세균이 묻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세안 전부터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는 셈이죠. 손을 먼저 씻는 것. 이건 세안의 시작이자 피부를 존중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물 온도는 손등으로 확인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체온보다 살짝 낮은 미온수, 손등으로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 물로 얼굴을 10번 정도 가볍게 적셔주세요. 절대 문지르지 말고 끼얹듯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세안제는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내주세요. 얼굴에서 비비면 안 됩니다. 거품은 손바닥에서 먼저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얼굴에 이마, 양볼, 코, 턱 순서로 얹듯이 발라줍니다. 이때 30초 이내 가볍게 손끝으로만 만지듯 닦아주세요. 피부는 비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헹굼은 다시 미온수로 마찬가지로 문지르지 마시고 10번 정도 흘려내린다는 느낌으로 헹궈주세요. 거품이 남지 않도록 특히 눈가나 코 옆까지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다섯 번째, 수건은 문지르지 말고 톡톡. 얼굴을 수건으로 박박 닦는 순간 방금 했던 부드러운 세안이 모두 무너집니다. 수건은 얼굴을 감싸듯이 물기를 톡톡 두드려 빼주세요. 가능하다면 얼굴 전용 수건을 따로 마련하시고 매일 세탁한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보습은 세안 후 3분 안에. 세안 직후 피부의 수분은 공기 중으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바로 로션이나 수분크림을 얇게 펴발라주세요. 비싼 제품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얼굴을 감싸듯 눌러주는 동작 꼭 해주세요. 이 한 동작이 보습, 흡수율을 다르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피부가 건조한 날은 바세린 한 겹. 눈가나 입가처럼 얇은 부위에 얇게 아주 소량만 발라주세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는 보습 마지막 단계로 바세린이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 아침과 저녁 각 3분이면 충분합니다. 비결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강한 자극을 줄이는 것, 피부가 편안해지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세안입니다. 다음은 피부 타입별 맞춤 세안법. 지성, 건성, 여드름 피부에 따라 달라야 하는 포인트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처럼만 따라오시면 당신의 피부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안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이죠. 피부에 맞는 방법을 알아야 세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지성, 건성, 민감성, 여드름 피부. 이 네 가지에 맞는 세안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고 번들거림이나 넓은 모공이 고민이죠. 그렇다고 너무 뽀드득하게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많은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피지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산성 폼 클렌저를 하루 한 번만 사용하세요. 특히 저녁 세안에서만 딱 한 번 가볍게 거품 세안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헹굴 때는 미온수로 10회 이상 꼼꼼히 피지와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지성 피부도 건조함이 쌓이면 트러블로 이어지니 세안 후 보습은 꼭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 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는 세안 그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뜨거운 물로 씻고 수건으로 박박 닦고 나면 금세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죠. 이런 경우에는 아침엔 물세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밤사이 나온 유분을 굳이 다 씻어낼 필요 없습니다. 저녁 세안도 부드러운 클렌징 하나면 됩니다. 폼 클렌저는 매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 바로 보습, 로션, 수분크림, 바세린까지 3단계 보습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속당김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 민감한 피부입니다.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조금만 스쳐도 자극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세안제를 고를 때 향이 없고 계면활성제가 약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폼보다는 약산성 젤 타입이 더 부드럽고 거품도 아주 미세하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시간은 20초 안쪽으로 줄이시고 물의 온도도 꼭 미지근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타월 대신 티슈나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톡톡. 이 작은 차이가 피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지막, 여드름 피부입니다. 여드름은 무조건 세게 씻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되면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클렌징 오일은 피하시고 폼 클렌저도 저자극 제품을 하루 한 번, 꼭 손으로 부드럽게 닿는 정도만 사용하세요. 물로 헹굴 때는 턱과 코 옆, 모공이 많은 부위까지 꼼꼼하게 헹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는 세안 후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을 꼭 줄이셔야 합니다. 그 손에 있는 세균이 다시 트러블을 유발하거든요. 보습은 수분 위주 제품으로 가볍게, 피지 억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듯 세안법도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내 피부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부드러운 루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성은 덜 씻고, 건성은 덜 자극하고, 민감성은 더 부드럽게, 여드름 피부는 더 조심스럽게. 이제는 내 얼굴을 예전처럼 대하지 마세요. 오늘의 피부는 내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안을 마친 후 피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 보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피부가 세안 후에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그 다음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까지만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놓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안 후 5분 안에 꼭 보습하세요. 왜냐고요? 세안 직후의 피부는 가장 깨끗하면서도 가장 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안으로 피부의 노폐물은 씻겨나가지만 같이 빠져나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부를 보호하던 유분막입니다. 이 유분막이 사라진 순간부터 피부는 바짝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때 보습을 놓치면 금세 주름과 당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안 후 5분은 피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보습 루틴을 시작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실천하는 3단계 보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건으로 닦을 때부터가 보습의 시작입니다.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물기를 가볍게 눌러서 톡톡 빼주세요. 아직 약간 촉촉한 상태. 바로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로션이나 수분크림을 얇게 펴 발라주세요. 꼭 고가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흡수 방식입니다. 크림을 손끝으로 가볍게 펴 바른 다음 손바닥 온기로 얼굴을 감싸듯 눌러주세요. 마치 찜질하듯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으로요. 이 한 동작이 흡수율을 높이고 피부 진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밤에는 바세린을 아주 소량 얇게 덧발라주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얇고 마르기 쉬운 부위, 바세린 한 겹만 덧발라도 수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바세린 바르면 답답하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말 소량만 손끝에 묻은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3단계만 기억해 주세요. 물기 톡톡 수분크림 얇게 바세린으로 보호막. 이걸 5분 안에 하느냐, 15분 지나서 하느냐에 따라 피부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66세 조형자님은 세안 후엔 항상 당겨서 로션을 2~3번 덧발랐어요. 그런데 5분 안에 발라주니까 하루 종일 덜 건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장품을 바꾼 게 아니라 바르는 타이밍과 손길을 바꿨을 뿐인데 피부가 달라진 겁니다. 세안 후 보습. 이건 선택이 아니라 피부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 5분을 지키는 분과 놓치는 분의 피부는 3개월 후 완전히 다르게 변합니다. 다음은 쌀뜨물, 녹차, 식초처럼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지는 천연 세안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화장품보다 습관이, 가격보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세안제 없이도 피부가 환해지고 매끈해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집에 있는 천연 재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해드리는 3가지 재료, 쌀뜨물, 녹차, 사과, 식초 세안법을 피부 타입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쌀뜨물 세안입니다. 쌀뜨물은 예부터 피부 미용에 많이 쓰여왔죠. 그 안에 담긴 비타민 B, 미네랄, 천연 세라마이드는 피부를 맑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환자 중 71세 박정자님은 피부가 칙칙하고 기미가 짙어져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자님께 쌀뜨물 세안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얼굴빛이 맑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쌀뜨물 세안법 어렵지 않습니다. 쌀을 씻을 때 첫 번째 물은 버리고 2번째나 3번째 물을 받아두세요. 그 물로 세안을 하거나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가볍게 얼굴을 감싸듯 적셔주세요. 끝나고는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쌀뜨물은 하루 이틀 내로만 사용하고 냉장 보관해 주세요. 이 세안법은 기미나 잡티가 많고 피부가 칙칙한 분들, 또 화장품만 바르면 따가우셨던 분들께 잘 맞습니다. 자극 없이 피부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자연의 미백 세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녹차물 세안입니다. 녹차는 마셔도 좋지만 피부에 올리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비타민 성분이 피부 속 염증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기 때문이죠. 69세 김미선님은 늘 얼굴이 울긋불긋하고 좁쌀 여드름처럼 잔잔한 트러블이 올라오는 게 고민이셨어요. 제가 녹차물 세안을 권해드렸고
2주 뒤 붉은기가 가라앉고 피부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녹차, 세안법도 간단합니다. 녹차, 티백 하나를 따뜻한 물 반 컵 정도에 10분 이상 충분히 우리세요. 물을 식힌 뒤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얼굴에 살살 부어줍니다. 닦아내지 말고 손으로 톡톡 흡수시키듯 마무리해주세요. 남은 티백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눈가에 얹어 붓기 제거용 냉찜질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녹차물은 붉은기, 열감, 잔잔한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 지성 피부나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께 잘 맞습니다. 단, 너무 진하게 우린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연한 연녹색일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사과 식초물 세안입니다. 사과 식초는 피부의 pH 균형을 잡아주고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는데 탁월합니다. 제 환자 중 74세 이순덕님은 세안 후에도 피부가 거칠고 각질이 일어나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제가 사과 식초물을 알려드렸고 일주일 후 화장품이 훨씬 잘 흡수되고 피부결이 정돈됐다고 하셨죠.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물 500ml에 식초 1작은술, 딱 이 정도 비율로 희석해 주세요. 사과 식초는 천연 발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손에 식초물을 덜어 얼굴에 가볍게 감싸듯 바르세요. 23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끝입니다. 식초 세안은 피부결이 거칠고 모공이 넓어지신 분, 피부 장벽이 약해지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항상 팔 안쪽이나 귀 뒤에 먼저 테스트해보고 자극이 없을 때만 얼굴에 사용하세요. 쌀뜨물, 녹차, 식초. 이 세 가지는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꾸준하고 피부와 오래오래 친구가 되어줄 재료들입니다. 꼭 세 가지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피부에 맞는 하나만 골라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세안은 하루 2번, 그냥 아침, 저녁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어요. 아침과 저녁, 피부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안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피부는 밤새 분비한 땀과 피지, 그리고 수분으로 보호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막 위엔 자면서 흘린 침, 베개먼지, 미세한 각질이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화장을 하면 트러블이 생기거나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자극은 최소화하고 노폐물은 부드럽게 제거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클렌저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건성이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 세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 번들거리거나 자면서 땀이 많이 났다면 저자극 약산성 클렌저를 소량만 사용해 주세요. 30초 이내 가볍게 거품을 내서 닿는 정도로만 세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저녁입니다. 저녁의 피부는 하루 종일 외부 자극과 피로를 받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자외선, 땀, 화장, 마스크, 자극까지. 그래서 저녁 세안은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하고 피부를 회복 상태로 돌려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세게 하지 말고 완전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으로 먼저 메이크업을 녹이듯 부드럽게 닦아낸 후
폼 클렌저는 딱 한 번 가볍게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헹굼은 미온수로 최소 10회 이상 꼼꼼히 씻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은 덜 자극적으로 저녁은 덜 남기게. 이게 세안의 기본 방향입니다. 아침엔 내 피부가 만든 보호막을 지키는 게 목적이고, 저녁엔 하루의 흔적을 말끔히 정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작은 차이를 아는 분과 모르고 반복하는 분의 피부는 3달 뒤 확실히 달라집니다. 습관은 결국 디테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피부는 그 디테일을 기억합니다. 다음은 세안을 아무리 잘해도 무너지는 피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 물 마시는 법, 수면, 식습관, 자외선 차단까지. 피부를 망치는 생활 습관 4가지와 그 해결법.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안을 매일 정성껏 하시는데도 피부가 자꾸 푸석해지고 칙칙해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요즘 잠은 좀 어떠셨어요? 피부는 외부에서 바르는 것만큼이나 생활 습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부터 피부를 망치는 4가지 생활 습관과 그 해결법을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전 물맛이 없어서 잘 안 마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피부는 안 보이는 곳에서 말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면 피지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각질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컵씩 천천히 자주 하루 6, 8잔 정도만 꾸준히 나눠 드셔보세요.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 세안 후엔 특히 한 잔씩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잠이 부족한 날 아침, 얼굴이 유독 칙칙하거나 붓는 경험 있으시죠? 수면은 피부 회복의 시간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피부는 재생과 복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중간에 깨는 경우도 많죠.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 그리고 자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돕는 따뜻한 물 한 잔도 피부에겐 훌륭한 보습제입니다. 세 번째, 불균형한 식사입니다. 바쁘거나 입맛이 없을 때 자극적인 음식, 가공식품, 탄수화물 위주 식사. 한 끼쯤은 괜찮지만 그게 자주 반복되면 피부에 바로 티가 납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지 분비를 늘리고 단 음식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 한 끼는 제철 채소, 생선, 나물, 잡곡 위주 식사.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먹는 것이 곧 피부를 짓는 재료가 됩니다. 네 번째,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흐린 날에도 실내에만 있어도 자외선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미, 주름, 탄력 저하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선크림은 봄,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매일 발라야 합니다. 외출 전 15분 전에 바르고 외출 중에는 23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선크림이 번거로우시면 모자, 양산, 선글라스로도 자외선 차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습관, 어떤 건 실천하고 계시고 어떤 건 놓치고 계셨나요? 피부는 정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하루 2번, 3분 세안과
5분 보습만으로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비싼 제품보다 매일의 습관이 얼굴을 바꿉니다. 피부는 정성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정성을 쏟을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건강한 피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